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 중개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민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청소년들에게 놀 권리, 놀 공간을 주세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기둥, 희망, 보배, 각종 수식어를 붙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놀고 싶지만 놀 시간도, 놀 공간도 없는 그런 현실. 너무 오랫동안 외면받아왔던 청소년 관련 정책들 이번 시간에 꼭꼭 짚어보고요. 대안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항상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시죠.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 임상훈 공보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노연 민원실장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잘들 계셨죠? 네. 네. 오늘 특별히 또 주제 청소년 관련 주제를 위해서 초대한 분들이에요. 먼저 고산고등학교 2학년의 박정환 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네. 그리고 전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김우숙 센터장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김우숙입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이번 방송 주제 듣고 특별히 반가웠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아무리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을 굉장히 희망적인 수식어를 붙이지만 사실은 또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나 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반갑고 기뻤습니다. 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분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 공감대 형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소개를 전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 센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청소년들이 이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에는 꿈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도전도 해봐야 되고 또 진로에 대해서 많이 탐색을 해야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야 되고 또 네.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인데요. 저희는 청소년 활동으로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사업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정책 수행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청소년을 만나는 역할보다는요. 또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는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책 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씩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박정환 군 특별히 좀 초청을 했어요. 근데 평상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면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지금 종례를 끝내고 지금쯤이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고산고등학교? 네, 저는 고산고등학교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사실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네, 진짜? 저희 학교는 되게 대입 위주의 그런 공부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배우는 진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지다. 수능 대비를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그런 학교들을 대안학교 이렇게 근데 부르나요? 공립형 네. 대안학교잖아요. 네, 맞아요. 네, 무슨 인가를 안 받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 네. 그러면 대안학교 중에서도 공립형이 있고 또 사립형이 있고 그 학력 인정이 있고 또 학력 미인정이 인정이 있을 있고, 때고요. 그렇죠. 특성화고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특성화고는 일반 직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을 그런 쪽이고. 네. 그런 쪽으로 알고 근데 있어요. 네. 저희 학교가 대안 특성화 대안학교라고 해가지고 네. 대안 특성화 공립형? 네, 국립형인데 공립형. 또 대안학교에도 들어가고 특성화고에도 들어가는. 네. 그래서 저희도 특성화고에서 하는 막 요리고를 가면 요리를 하듯이 저희도 그런 것도 배우고 있고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하긴 하네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요. 학교 그러니까요. 생활이 즐거운 느낌이야. 네. 일반 학생하고는 다른데요. 어때요? 우리 임상훈 공보관 학교 다니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요즘 고등학교들 뭐 종류도 다양해지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네. 박정환 학생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해가 사실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비롯한 여하튼 그런 학교를 졸업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또 이렇게 슬하에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학교 이런 쪽에 시스템이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없을 수 있죠. 맞아요. 네. 제 한 몸 살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근데 저 다닐 때 하고 저 이제 뭐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이전에 기자 생활 잠깐 하면서 교육청을 좀 출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저가 학생이었을 때와 제가 기자의 눈으로 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지금 했어요. 학생들이? 예. 네. 저 갈수록 때도 저 뭐 맨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지금 시간 뭐 5시를 좀 넘긴 시간인데 녹화 시간이 수업 받고 밥 먹고 다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든 또 맞아요. 수업을 하든 네. 계속 여하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박정환 학생 또래였더라면 10시쯤 돼야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교육청 출입하면서 기자로서 본 학생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사는 게 빡빡해졌고 네. 또 다른 이유는 맞아. 저희 때는 엉덩이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지가 막 파고 들면 외우든 네, 그럼 뭐 맞아.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것이 됐는데 제가 본 경우는 이제 부모의 뭐 정보력이 맞아요, 학생의 맞아요. 진학력을 좌우한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조금 미안하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 좀 했었습니다. 김도윤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에 좀 놀아보셨어요? 바로 본 것 같아 진짜. 저는 사실은 열심히 논 스타일 편에 속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보다 저는 사실 방금 요즘 아이들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생각나면서 오히려 지금 고등학생으로 와 있는 저 학생 정환군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6시까지 영어학원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나름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몇 시간 있긴 했지만 이제 하필이면 시간대가 그렇게 돼서 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초등학생들부터의 어떤 공부하는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쌍하다는 말이 이게 정말 그 피해갈 수 없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험 기간에는 좀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평상시에 지금 학생들처럼 그렇게 수업이나 학습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서 너무나 여유가 없다. 네. 놀 시간도 진짜 놀 공간도 없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맞는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청소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각 아파트마다 뭐 동네마다 놀이터라도 있긴 한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뭐 이렇게 따로 2030 아니 저기 13세부터 해가지고 뭐 1318 우주로.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전용 일부러 공간. 따로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른들을 그 출입을 금하게 해놓더라고요. 여기 꽃심 도서관도 그런 게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공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러면 일상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맞아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공간들을 지정해서 여기서 놀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 네. 네. 실제로 근데 놀이 문화 자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문지연 처장님 학생 시절에 놀이하면 어떤 놀이 학생 시절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약간 초등학교로 제가 잠깐 갔었는데 저희 동네 시골 뒷산에 그 뒷산 돌이 있었어요. 암벽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미끄럼 타고 놀았단 말이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집에 거죠. 이제 5시쯤에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갔는데 모든 내복이 다 빵꾸가 났던 빵꾸 나왔습니다. 고급 용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푸르미 탐사대라고 하는 그 아이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오면 놀아라 그러면 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도구를- 놀지? 도구를 주세요. 혹은
저희는 뭐 하고 놉니까?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제시어를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 노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양한 뭐 이파리도 있고 다 있는데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1년간 그 자연에서 노는 연습을 계속 시켰어요. 심지어 솔방울로 줬어요. 이거 갖고 놀아봐. 근데 못 노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있어야 놀고 아니면 친구가 있어야 놀고 전 친구가 없어서 못 노는데요. 이랬던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 주변엔 다 똑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 내가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도 친구들은 했었고 전부 다 학원에가 있고 네. 이제 같이 그런 놀 친구도 얘기들이 없고. 저는 보면서 실은 자연에서 노는 방법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요즘 청소년들이나 저기 학교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놀이 문화를 즐기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박정환 군 평소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놀아요? 저는 좀 다른 청소년들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는 데를 가거든요. 청소년 수련 수련관. 시설이요. 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든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선생님들이랑도 놀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함께 보드 게임 하고 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은 막 시내에 나가서 노래방을 간다든지 네. 코인 아니면- 노래방. 맞아요. 맞아요. 막 PC방에 간다든지 음, 보드게임 카페를 간다든지 맞아요. 그렇게 막 자연 속에서 놀지 않고 시내로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예, 은근 그게 또 비싸거든요. 네. 그렇게 놀면서 근데 그거 외에 또 할 게 없어요. 그럼 카페 가서 말을 하던가 그런 것밖에 또 없어가지고 아까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가 노는 방법을 좀 모르는 것 같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뭐 그 수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시내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주로 핸드폰 게임하거나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하는 거 맞아요.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맞아요. 않은가 길 가면서도 싶기도 해요. 하니까. 네. 네. 김은숙 센터장님께서는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 좀 요즘 애들 뭐 하고 놉니까? 금방 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사실 미디어에 굉장히 뭐 활용을 넘어서 의존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만날 친구가 없기도 하고 만날 시간이 부족하고 좀 어중간하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학원과 학교 사이의 그 시간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정식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하기에는 길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SNS나 네. 아니면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음. SNS도 굉장히 많이 중독될 정도로까지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노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요즘에는 이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에 놀이 학교. 대해서. 네, 놀이 학교를 통해서 뭐 이런 놀이가 있다. 우리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놀이를 특별히 배워서 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이렇게 특별히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된 이유, 배경 뭐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제 놀이에 대한 좀 음. 관점이 사실은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대신에 뭐 그 반대급부가 없는 약간 소비적인 거나 낭비한다 이런 네.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 놀이만큼 생산적이고 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놀이 안에 이제 굉장히 무궁무진한 유용성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뭐 공감이나 존중이나 배려 같은 사회적 가치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상하고 창의력도 기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낯선 환경에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면 그걸 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입시와 연관된 또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그냥 좀 약간 우리 사회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비슷비슷한 목표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놀기보다는 그 시간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또 앉아서 다른 그냥 거 무기력하게 맞아.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좀 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노는 것 자체를 좀 사회에서도 이렇게 권장이라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요즘에는 놀이터에서 제가 진짜 이거 정말 경험한 건데 놀이터에서 아이들 이렇게 놀고 있고 그러면 저 아이는 부모님이 안 돌봐주는 부모님이 학원도 안 보냈는가? 왜 학원도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다른 아파트들도 보면 이렇게 테니스장이라든지 어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딱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잠깐 와서 뭐 놀이를 한다든지 하면 그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그게 경우도 나중에 폐쇄가 있죠. 네.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좀 저럴 때라도 좀 줄이고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 이렇게 구할 때도 보면 놀이터 바로 앞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네. 이게 논다, 놀이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치되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창의성의 공간이 또 놀이의 공간이기도 한데, 이게 사라진 공간 속의 청소년들.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궁금하네요. 임상훈 공보관. 전주시에서 관련한 통계 네. 낸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했더라고요. 저희 그런데 신경 많이 쓰거든요. 네. 오늘 결과부터 좀 소개를 예, 해주실까요? 예. 네. 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지역의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 약 1,000명 정도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대상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내 갈등, 대인관계 등을 이유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약 10%가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내 갈등을 우울과 불안 요소로 꼽았고요. 학교 폭력 피해 경험률도 한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약 12%가 가족 내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우울과 불안을 호소한 학생 비율은 20%를 넘겼습니다. 학교 폭력 경험률은 약 7%로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과 자해 경험률도 각각 5에서 3%로 상담과 심리 지원이 이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으로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학업 중단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에 더해서 경제적 지원 부족 또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30% 이상이 가족 내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우울함과 불안함을 호소했고요. 술과 담배 등 여러 유해 환경 등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또 이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 내용 조사 결과를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12% 정도가 우울감, 스트레스 이걸 호소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15%가 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한 학생 비율이 20%를 넘어가고 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7%가 넘는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환군 실제로 어때요? 뭐 주변에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우울 이런 걸 호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저는 딱히 없는데 제 주변 저희 학교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응급실까지 간 친구들도 봤어요. 응급실까지 갔어요? 네,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막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할당량이 끝내야 되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거나 네,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많아서 제 음. 주변 친구들도 상담복지센터라는 상담 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은 어떠세요? 주변에서 이런 좀 스트레스나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 좀 경험한 적 있어요? 저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네. 우리 아이한테 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내가 반대로 주고 있진 않나 좀 반성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함께 달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달리는 것 자체를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도 정황군처럼 저렇게 잘 키워야 할 텐데 네. 답답하네요. 그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이제 자연에서 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푸르미 친구가 학교에서도 핸드폰이 안 된다고 하고 학원을 가서도 핸드폰이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저는 여기 와서도 핸드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저의 숨은 언제 쉬나요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핸드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좀 약간 진짜 이 친구한테 쉼이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살짝 했어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자연에서 노는 것에 대한 선택도 물론 푸르미 친구의 선택도 아니고 양육자분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을 그 당시 그래 쉼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살짝 그때 했던 기억이 좀 나요. 초등학생. 스마트폰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그만해, 게임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걸 대체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기회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면 그런 공간이 충분히 또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어때요, 주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지자체마다 한 개씩은 있긴 하지만 저희 완주를 예로 들자면 저희 완주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도 되게 읍과 면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면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고 읍에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럼 면에 사는 청소년들은 뭘 하죠? 그런 게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읍이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그 공간적으로 넓잖아요. 근데 딱 한 곳. 네. 다른 시군도 뭐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전용 공간이 이제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서 한 5개 정도 돼서 많은 편에 속하고요. 오히려 많은 편인가요? 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쉼터나 성문화센터를 빼고 정말 놀이 공간으로서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 공간으로서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은 6개가 있는데 수련 시설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뭐 우주로나 요즘 뭐 혁신도시의 그런 청소년 전용 도서관 그런 공간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있는 추세인데 네. 뭐 집 옆에 있어야지 가기 쉽고 학교 옆에 있어야지 가기 쉽지만 사실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좀 접근성은 떨어지죠. 그리고 네.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 굉장히 이런 게 관심 많은 사람이고 정보력이 있다고 하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실은 지금 센터장님 모신다 그래서 활동진흥센터 쭉 다시 한번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봤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그 학교 내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어떤 그런 학습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민주사회 교육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민 활동이라든지 시민사회계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의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야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거, 이런 기관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설과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박정훈 군 실제로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중학생 때부터 알아가지고 그냥 지인 추천으로 알긴 알았었는데 아름아름. 네. 네. 알긴 알았었는데 다른 청소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한 개도 몰라요. 그리고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낀 점은 학교와의 연계가 학교에서 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를 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면 학교에서 잘 안 봐주는 학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막아버리니까 청소년들은 더욱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 이런 시설들과 공간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학교는 그 학교 밖 시설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좀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청소년 이런 활동 공간에 가는 청소년들은 좀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는 적이도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좀 역량도 키워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런 시선들을 많이 이제 사라지긴 했어요. 네. 그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어디선가는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상훈 공보관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전주시 차원에서는 이런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고요.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이나 청소년 참여 동아리 활성화, 교육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고요. 문화행사 지원분야는 청소년 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힐링 작은 음악회, 솔레 톡톡 페스티벌 등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적 가치 제고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행사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솔레 뭐요? 솔레 네. 톡톡 페스티벌이요. 네. 솔레 청소년 센터라는 네, 곳이 있는 있어서 네. 거기에서 하는 송천동에 네, 있는 송천동에 곳이죠? 있어요. 네. 말 끊지 마시고요. 네. 교육지원 분야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에 하나로 그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협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이나 휴학생들하고 그 청소년들을 1대1 멘토를 해가지고 그 어떤 성과들을 뭐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멘티 70명 뭐 학생 전원이 뭐 검정고시나 이런 거 합격하는 뭐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복지 분야로는 저희 그 전주 함께 라면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6곳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청소년센터 그리고 저기 어디냐 금암동에 청년 식탁 사익골 등 네. 이렇게 사익길, 추가를 사익길. 사익길 네. 아, 네. 잘못 적어왔네.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우리 네, 공보관이. 네. 예, 그래서 이쪽도 동참을 해가지고 그 사실 그 함께라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은둔, 그 고립 이렇게 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끌어서, 유인해내는 네, 그런 건데 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쵸. 청소년들이 네, 네. 같이 와서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매개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뭐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근데 보니까 전주시 야호 학교요? 예, 그거는 네, 어떻게 그건 되는 어떤 거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분야로 좀 나뉘어서 저기 기능들이 좀 나뉘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 정책과를 그 저기 그러니까 민선 8기 때 이제 신설하면서 네.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다뤘던 전체적인 청년 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국 단위로 좀 더 커질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네. 아마 올해 하반기에 이제 청년 가칭 청년 정책 본부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 안에 이제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 쪽 관련한 부분도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정책과 내에도 청소년 팀이 따로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예, 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한 분야 역시 청년정책본부에서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저도 네. 예 가서 조금 해보자라고 한번 압박을 그래서 해보고 사실 말씀 들으면서 청년 정책과 내에 있다고 하니 뭐 청년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청소년 정책일 텐데 이건 김은숙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이 전주시의 청소년 정책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전주시는 어찌됐든 전북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뭐 자원이나 인력들도 있고 뭐 인프라도 좋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학교의 청소년들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네. 그래서 오전에는 오전과 오후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저녁은 뭐 여성가족부가 책임지는 구조다 이렇게 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이제 청소년 정책을 네.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전주시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정책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어떤 활동 분야, 청소년 복지 보호 분야 등 이제 뭐 기존 인프라들은 훌륭한 편이긴 한데 사실은 다 각기 움직이고 있고 전주시의 어떤 시정과 맞춘 뭐 커다란 그림이나 비전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부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좀 언짢으실 수는 있지만 네. 우리 전주시 옆 동네인 뭐 익산시 경우는요. 네. 익산시 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5년 전에 이미 뭐 청소년 지도자들, 뭐 대학 교수들, 익산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의견을 묻고 또 전문가적 의견을 덧붙여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전북에서는 최초예요. 사실은 네. 전북도도 그런 정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계획 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청소년 시설인 디딤센터도 이제 유치를 했어요. 네. 광주광역시와 그래서 그렇게 유치가 된 거구나 몰랐어요. 경쟁해서 사실 네. 익산시에 이제 유치가 그러니까. 됐었고 네. 또 청소년 자치공간 닭꿈이라는 맞아요. 그런 좀 생겼어요. 전용 공간도 네. 익산형 청소년 전용 공간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정책이 세워지다 보니까 예산도 또 수반되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뭐 프로그램이나 네. 사업들이 많아졌고 네. 사실은 계획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또 다른 면 지역에 이런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히 로드맵을 제시하다 보니까 균형감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청소년 활동과 보호 분야, 뭐 참여 분야가 이렇게 잘 융합돼 가지고서 좀 균형감 있는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센터별,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재한 상황이죠. 오히려 예. 할 말이 많으셔 지금. 네. 변명하시죠. 변명하시죠. 그래도 아니에요. 저 사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딴지 걸고 싶어가지고. 걸으셔도 돼요. 네. 뭐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통일성은 있는데 학생들도 획일적으로 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네. 근데 그 안에 또 다양하게 한다고 네, 하니까 다양하게. 네. 기대를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이게 저희는 뭐 결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도서관이 잘 돼 있잖아요. 작은 네, 도서관에서부터. 네, 잘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민선 8기 들어서는 자원이 좀 적어서 문제이긴 한데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네. 그 동사무소들을 많이 이제 주민센터를 생기고 바꾸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또 어르신들까지 쭉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모든 정책들이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그렇게 익산시도 세워진 거지 이전에는 사실은 다 외면해 왔던 거 네, 네. 같아요. 관심 받기였죠. 네, 저렇게 네. 센터장님 같은 그 청소년 문제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어른들이 그나마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발굴했으니까 거기도 그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곤 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유아기나 영유아기나 초등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자체에서 관심도가 쭉 있게 오다가 맞아요. 네, 네. 어느 순간 청소년 시가 딱 되면 이게 멈춰진 느낌을 딱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있는 그 빈 자리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자치단체에서도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시장님 네. 파이팅이에요. 익산시가 어쨌든 좀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 전주시도 이제 앞으로 향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당연히요. 네. 박정근 방금 좀 들으셨잖아요. 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당사자로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솔직히 정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진흥센터 안에서는 청소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법적 근거로 모여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그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땐 우리가 점점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그리고- 하니까 활동을 해보니까 네. 느낀 게요.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거는 이게 저도 익산의 사례는 진짜 대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으로서. 근데 이런 활동들이 익산뿐만이 아닌 전북 모든 지자체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젝트에 매칭하는 네. 방식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적이고 고립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정책들이 좀 분절돼 있고 그런데 사실 욕구들이 굉장히 또 다양화되면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이런 정책들이 뭔가 통합되는 그리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 또 교육계 쪽에서도 그렇게 교육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도 좀 많아졌고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직은 네.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뭐 지역의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전주시 차원에서도 익산처럼 이런 이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들을 좀 만드는 과정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민간 영역에서도 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련한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환경연에서 관련한 활동이 있었다면서요? 그 청소년 활동들은 그 단체별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도 지금 올해는 잠깐 멈춰 있는데 뭐 기후천사라고 내 집 앞에 있는 온도 측정에서 왜 온도가 높을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전주시에 반영해야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전주시가 전주천에 이제 버드나무 벌목 계속 얘기하게 되지만 쏘리요. 저희 그 청소년들이 수달의 흔적들을 계속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수달을 만나는 장면까지도 목격을 했었고 과거하고 좀 다르게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생태나 혹은 자연에서 노는 거가 불편한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막 새를 관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새만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제가 전주시에서 두 가지 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사례를 좀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전에 덕진공원에 야호놀이터가 있었을 때 처음에 기획됐을 때는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자. 어떤 생각이었냐면 1박 2일 동안 청소년들이 캠핑을 하고 놀 수 있게끔 해보자까지 됐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진짜요? 저는 그게 조금 너무 아쉽다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는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뭐. 그리고 관리 주체가 어렵다. 근데 그거를 저는 너무 시도해보면 너무 좋았겠다. 그러니까 공원 옆에 아이들이 어떤 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놀 수 있대 그 문화도 만들어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기다려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아까 우숙 센터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청소년 센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연계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버스 타고 이동해도 그 노선이 없으니까 가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차량을 좀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해봐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노현 작가, 이 우리 지역에 또 이 밖에 청소년들이 맞아요. 뭐 직접 주체적으로 좀 참여하는 모임이랄지 활동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는 아까 이제 닭꿈 익산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익산에서 실은 이제
모텔하고 어떤 그런 모티브를 좀 제공한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있는 달그락달그락이라는 청소년 공간 이름이 네. 달그락달그락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와 인연이 돼서 그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 정말 충격을 받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너무 즐겁게 자신의 방과 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나는 정말 천국을 누리듯이 너무 활보하고 다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는 이런 유튜브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자기들끼리 청소년들끼리 앉아서 방송을 하고 뭔가 안건이 있으면 그걸 논의하고 그런데 그걸 모든 걸 어떤 주체를 다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 사회도 보고 본인들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오게 하는 어떤 그 자리를 하게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다 그들이고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청소년들 스스로인 거지 거기에 어른들 어떤 관리 지도교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최대한 빠져 있고 그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게끔 모든 걸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거기서 제 딴에 방송하는 거 알려준다고 갔다가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왔고 이런 공간이 어떻게 전주에 없지? 이제 실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도 약간 어떤 편견인 거죠. 네. 전주가 가장 큰 전북의 큰 도시니까 전주에 당연히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전주도 이런 공간 있겠지. 그럼 나도 전주 가가지고 우리 아이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참여시켜 봐야지 해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주는 없고 그때 당시만 군산만 있었고 그 네. 이후에 저기 익산이 생겼고 그리고 그 시점에 비슷하게 정읍에도 조성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확산이 됐구나. 근데 이게 전주에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후원을 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공간이고 정말 진정성 있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일간지에도 그 청소년들의 취재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우리 문 처장님 얘기 듣다 생각났는데 전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서 거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놀이문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이 놀이를 자꾸 우리가 놀 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놀 줄 모르니까 놀이 전문가들이 생겨났어요. 놀이를 교육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하는데 가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옷을 무조건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위험하다, 뭐 관리 주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공간에 모이게 하더니 여긴 다 옷을 버리고 가야 되니까 일단 안 버리고 갈 마음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풀어놓자 다 같이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노는데 이제 저도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길 같은 데 가다가 흙 묻을까 봐 막 이렇게 비켜가고 이러는 거예요. 저조차도 놀려고 간 사람조차도 이거 막 찝찝할 것 같고 그런데 확실히 그런 놀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최근에도 체험학습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교사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뭔가 좀 우리 이런 자리들 청소년들이 좀 참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 그런 게 좀 많아져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제 달그락달그락 공간이 이제 특정 그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주시에 있는 6개의 청소년 센터도 그런 역할을 해요. 네. 다만 거기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하는 맞아요. 거고 저희는 이제 네. 전주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청소년 중심의 주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사실 청소년 활동의 가장 큰 목적 가치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거였다 사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중요해요. 네 그렇게 전주에도 이미 있고 네. 또 민간 영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맞아요. 좀 소개해 궁금해요.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각 그 청소년 센터에는요.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예, 그래서 그 청소년 공간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거나 뭐 안전한 공간이 되거나 또 희망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런 욕구들을 좀
제안해서 그 운영의 주체가 그 어른들인 청소년 지도자가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이 같이 꾸려가는 그런 활동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댄스나 뭐 밴드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운영 방식 자체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자치 활동 위주로 있어서 뭐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네. 아니라 그냥 운영하는 철학 방식이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형화된 공간이나 정형화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좀 만들어보는 공간, 네. 또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우리가 요즘 시민성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또 이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살리고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좀 제약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김윤숙 센터장님?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은 경험을 해야지 좀 생각도 확장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뭐 살아가는 사회적 기술도 배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정보의 부재도 있고 또 그런 기회들도 많이 없고 시간도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 시설과 기관이 있지만 평일에는 정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주말에는 북적북적이죠. 아마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와 좀 많이 연계해서 그 공간을 학교에서만 배우지 않고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로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나 연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청소년 지도자들이 직접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을 이제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 등이 생기면서 청소년 전용 공간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공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용돈에 좀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나 집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 그 이동에 대해서도 좀 그런 좀 부담감이 있다는 그런 여론들, 뭐 실태 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주시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무언가 좀 1순위를 꼽아야 된다면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무상교통 아니면 교통 지원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익산시가 100원 버스, 부안군은 이제 수년 전부터 100원 버스, 100원만 가지면 무조건 100원이에요? 네네. 네. 군산시는 무료. 근데 이제 군산 무료예요. 군산은 무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시군은 500원 버스. 근데 전주시와 완주군만 1,200원을 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 참여 활동 그다음에 뭐 이동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좀 무상교통 정책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군산공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청소년들 네. 사이에서도. 네네. 아. 몇 년 전부터 네.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네. 무상교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일단 이동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먼저 좀 지방 정부나 국가가 해준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참여위원회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 스스로가 정책을 그 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500원 버스에 관해서 다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도의회 예산까지 어느 정도 좀 수립이 됐었는데 좀 마지막 단계에서 좀 좌절된 안타까운 그래요? 사연도 있고 해서 네. 좀 희망의 그런 가능성은 보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용단을 내려서 네. 아. 박정환 군 어때요? 실제로 이런 교통비 지원이 가장 뭐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필요한가요?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두 차례였나 걸쳐서 건의를 정책을 도청에다가 넘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첫 그
최근에 요번에 한 것은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정책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예산 부족으로 불소용 살짝 장기적 정책으로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는 청소년으로서 아직 면허도 못 따고 그렇죠. 의존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발은 솔직히 말하자면 버스, 대중교통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요. 무조건 버스밖에 살 수가 없는데 버스 자체도 비싸다? 그러면 저희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버스비가 너무 비싸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너희가 제일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봐도 버스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 궁금한데, 근데 이렇게 안 돼, 그때 이제 좌절됐다 그랬는데, 그때 청소년들끼리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왜 좌절됐다고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좌절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뒷배경이 따로 있나? 뭐가 있나 이런 생각 혹시 얘기가 나온 건 있었을까요? 혹시? 아마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들었을 따름인데 이제 정책이나 예산 배분은 그러잖아요. 그 지자체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청소년들의 저희가 좀 약간 자조적 섞인 목소리를 항상 얘기할 때 투표권이 없어서 그래. 청소년들이 네. 그러는데 청소년들 투표권 있거든요. 2년 뒤에는. 맞아요. 저 2년 뒤에 투표권 있는데 네. 임상훈 공부가 한 말씀 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뒤에 투표권 생기면 100원 본인은, 이건 혜택이 안 된다. 일단은 평생이라도 이게 그래도. 100원 버스나 무상버스 청소년들 대상으로 요거는 사실은 그 한 1, 2년 전이죠. 그때 네, 한번 맞아요. 좀 이슈가 크게 됐었고 저희도 사실은 진지하게 검토는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저기 전주하고 완주가 특히 전주가 청소년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적인 다른 부분을 지역보다. 예, 저희가 네. 뭐 그냥 이걸 뭐 관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는 이제 이쪽 교통 약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그 어떤 특정 계층의 어떤 저렴한 요것보다는 그 한 달 정액권제라는 식으로 해서 골고루 맞아요. 할 수 그거 있는 하고 있죠. 일단 그쪽으로 좀 잡고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교롭게도 전주하고 완주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주하고 완주가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논의도 있잖아요. 뭐 잘 된다라면 뭐 그 그게 부분도 또 여기로 같이 연관이 한번 되는 고민을 해볼 전제입니까? 부분이긴 해요. 네. 예. 아 근데 우리 아니, 정원군이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정액권으로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액권은 정액권은. 청소년들에게는 맞아요. 좀 적합하지가 맞아요. 않은 게 학교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중에는 사실은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말에만 한정돼 있는데 네. 사실은 정액권이 그러면 훨씬 더 비싸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더 이용만 비싸다. 이용만. 예, 그건 청소 직장인들한테 유리한 그런 그렇죠. 거겠네요. 예.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동하는 횟수가 한 달에 몇 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액이 매일매일 그 이동하는 그 금액만큼 산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사실은 좀 그렇고 전주시가 어떤 완주군과의 어떤 함께 가는 그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계획한다면.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그 딱 먼저 이렇게 선진적으로 하게 되면은 좋은 또 알겠습니다.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청소년 투표권이 네, 없어가지고 이게 거기까지 가네요. 이 얘기가. 2년 뒤. 지금 이제 얘기가 후에 계속해서 있잖아요. 정치인들 또 행정에서 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없나? 결국은 투표권이 없어서 표가 안 되니까. 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 개인적인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네. 보편적인 이유이고 노골적으로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제 과거하고 달리 또 시국인 만큼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광장에 나오는 청년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실제로 박정훈 군 어때요? 주변에 요즘 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나요? 저희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청소년 모의 투표 해가지고 전북 운동본부가 설치가 맞아요. 되었어요. 네. 그때도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 이런 것도 말했고 그래서 그런
그 출범식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왔지만 모의 투표 수를 봤을 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북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짜요? 네. 3,500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전 선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는 전국 단위에서도. 1위로 참여할 만큼 전북 지역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문재인 처장님도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이런 부분들은. 그 응원봉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저희가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여성 그리고 청소년의 발언에 정말 많은 걸 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운동권의 층이 있었고 그 밑에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가 올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작 청소년들은 좀 바뀌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그걸 좀 몰라주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외면하기도 그런 하고. 생각 들어요. 네. 근데 그 책임을 꼭 행정과 정책에만 돌릴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우리 언론에서도 청소년 문제 안 다루잖아요. 맞아요. 김연희 작가. 방송에서 네. 정말 청소년들 목소리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TV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뭘 하든지 간에 자세히 저도 모니터 이렇게 해보면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정환군도. 우리들 목소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 그런 예전에는 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도 청소년들 우리 오래된 장학 퀴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었어요. 그런 유형이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이제 저기 테스트하는 공부를 테스트하는 이런 거긴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거라도 있었고 또 도전 골든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네. 유형이라도 있긴 했는데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지기도 했고 또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도 다.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게 저는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마이크의 주인들이 사실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다 제한적이 돼 있고 이건 역시도 다들 정치권이나 이런 네. 쪽에 그 마이크를 많이 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방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부러도 정환군 같은 학생들이 더 많이 발굴하고 싶어요.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고. 네. 저 잠깐 네. 생각이 네. 난 게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그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는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양육권자들이 생각하는 학습권 그러니까 기존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바라볼 때 노는 권리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네. 학습권에만 관심이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도 청소년이 만든 정책이 아니고 기성세대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투표권에 대한 얘기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청소년이 아까 어딘가에서 놀 때 항상 돈이 들어가요. 모든 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권리도 저는 청소년들에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담보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저한테 좀 꽂히는 건 요즘 학습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학습권과 놀 권리 그거에 기존의 미디어에서 사실 이제 청소년들이 대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들기도 하고요. 나오면 문제 있는 얘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 오늘 무거워서 다루진 않았지만 청소년 자살률도 높은 현실이기도 네. 하고 얼마 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7세 고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나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문제 있고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미디어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채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저희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빌려드리는 그러니까요. 코너들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청소년 문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박정환 군 어때요?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셨을 텐데 못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네 끝내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런 이야기 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음. 100원 버스이지 않나. 100원 버스. 근데 제가- 오늘 맘먹고 왔네. 무산교통이라고 네, 해주세요. 무상교통이면 더욱더 좋다 좋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제가 2년 뒤에 성인이어서 면허를 취득할지라도 나중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저 말고 다른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완주도 이제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해가지고 500원인데 전주 제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큰 전주가 무상교통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더 살기 좋은 전북이 되지 않을까. 멋지네요. 네. 임성 공무관님 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방송 이후에 좀 시장님과 직접 좀 면담하셔서 예. 답변을 듣고 부담 다음 방송에서 좀 네. 이야기를 네. 네. 아니, 저희 저희 진지하게 고민했었고요. 네. 지금 그 고민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청년 별채도 만드셨으니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김우숙 세타장님도 좀 힘들게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 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청소년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의 곁에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또 다른 부모 외에 두 번째 양육자가 청소년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뭐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소속돼 있는 단체나 그런 기관들의 비전은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찾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그 고민을 계속 해오고 논의를 해왔던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23년도에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이 공동 의장으로 있고 또 청소년들이 포함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말 전북에 필요한 정책,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와중에 저희가 작년부터 청소년 박람회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제2회 행사로 5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말 그대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행사들도 준비돼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하는 유명 인사들의 또 이야기도 들으면서 또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해보고자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 정책은 결국에는 제가 요즘 봤을 때는 지역 소멸 그 정책에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좀 가능성을 엿보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거리들을 지역사회의 어떤 공공기관들, 지자체들, 단체들, 시설들에서 소개하는 체험 부스가 한 100개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뭐 학교 다니든 가족 다니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언제예요? 네. 언제 5월? 어디서 열리는지 다시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5월 15일과 16일 음. 열리게 되고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좀 지원하는 내용이 학교에서 그 행사장까지 올 수 있는 버스를 또 임차를 네.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작년에 네. 인기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달이래요. 5월이 네,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센터장님. 네. 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인데요. 이제 좀 입지가 줄어들어가지고 5월 첫 주는 어린이날에 좀 어린이날, 묻히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청소년 행사는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좀 많이 몰려서 네네네. 청소년 시설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죠. 네. 네네네. 자, 오늘 청소년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패널 분들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내려주세요. 지금 만 18세로 되어 있는 투표권을 네. 더 낮춰야 된다. 네, 김노현 작가. 저는 그 양육자 이제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면 정말 학습권 놀권리 이거 정말 균형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무슨 소리야 지금 언제 놀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현실과 이런 것에 굉장히 괴리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한 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더 가치 있지. 한 번은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임상훈 공무관. 저는 좀 철학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쟁 그리고 뭐 사회가 조장하는 뒤처진다라는 그런 두려움, 요것이 결국엔 좀 두려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시에서도 청소년 정책,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쪽으로 저도 막 하자고 막 다그칠게요. 네. 자, 민원중개소 거시기 오늘은 청소년 기살리기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하면 항상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의 주체,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앞으로 저희도 방송에서 청소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끝곡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박정환 군에게 저희가 추천을 좀 받아봤어요. 지금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모든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길 바라기 위해 해피라는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청소년들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데이식스의 해피 끝곡으로 보내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